이렇게 올라오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현재 시간 4시 48분 오늘 3월 16일 드디어 오늘 새벽 3시에 FOMC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비트코인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현재상으로 이 비트코인이 현재 4,900만 원을 지금 뚫어주려고 아까는 뚫었죠. 이때 당시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다가 쭉 5,120만 원까지 쳤다가 그대로 떨어지면서 근데 좀 지금 살짝 회복을 해주려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이고 이런 무빙 자체는 이 비트코인에서 이런 무빙이 나왔다라는 거는 선물 시장의 농간이죠. 위로 쭉 올리면서 쇼 다 터트렸다가 여기서 떨어지면서 다시 롱들을 또 다 청산시키고 쇼 청산 롱 청산이 나왔는데 이 뾰족한 피레침이 왜 나왔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루나 재단에서 만들어낸 거다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루나 재단에서 비트코인을 좀 대량으로 여기서 긁었다. 그래서 이제 루나 재단에서 1분에 1000루나씩 태워 없애고 그게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결국에는 이 4밀리언 루나 소각이 진행되고 그에 비례하는 360밀리언 달러의 비트코인을 구매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거를 내부자들 그러니까 루나 재단 루나 내부자들 CEO라든가 루나 경영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나를 소각시키는 만큼 비트를 사는 건데 비트를 살 때 그러면은 그거를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선물 차트로 좀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내부자들은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좀 많이 긁어야 되는데 그러면 가격 상승이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좀 레버리지 때려보자 해가지고 여기서 뭐 100배 롱 때릴 수도 있는 거고 뭐 10배 롱 잡을 수도 있는 거고 1000만 원만 있어도 1억 태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대량으로 많이 사놓고 그 다음에 현물에서 비트를 긁었겠죠. 루나 재단에서 쭉 긁으면서 가격이 폭등이 쭉 나오고 일반적으로는 그 세력들도 매집을 할 때 천천히 이런 구간에서 그냥 이제 걸어두는 거죠. 걸어두고 거미줄식의 매매를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다다다 체결되고 올라가면 팔면서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한 번에 이런 식으로 긁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 벽을 쳐놓고 빠지면은 매수가 어느 정도 선까지 되고 올라가는지 그래야 내 평단을 이제 최저치로 맞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항상 원칙으로 하고 시간을 가지고 매집을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부자들이 고 레버리지로 들어왔다. 그리고 한 번에 긁어버린 거죠. 왜냐면 자기들이 이익을 챙겨야 되니까 여기서 레버리지를 태웠으니까 한 번에 긁어서 가격 올리고 여기서 한 번에 던지면서 또 숏 잡고 던지겠죠. 그러니까 롱 잡고 급격하게 순간적으로 금액을 현물에서 긁음으로써 펌핑을 주고 거기다 레버리지까지 태워서 펌핑 주고 순간적으로 상승이 터졌을 때 다시 쇼치고 잡아 던지고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장난질을 이렇게 치게 되면은 결국적으로 레버리지를 잘 이용한 세력들은 돈을 버는 것이고 뭐 루나 소각한 만큼의 현물 비트코인 뭐 확보라는 거는 그 루나의 시스템 자체적으로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영진들의 직접적 이익이 되진 않죠. 이 사람들은 이제 루나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을 보는 건데 루나 가격은 어차피 소각시키는 만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에 반해서 이 비트를 순간적으로 가격에 대한 펌핑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긁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떤 이제 개입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비트는 뭐 큰 움직임은 사실 이거 빼고는 없었다.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상단 자리를 지켜주면 한 번 더 펌핑을 노릴 수 있었는데 도로 내려왔죠.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 증시 상황은 상당히 양호하죠. 어제 나스닥도 2.9%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이 테슬라는 4.6%가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3.8% 올랐고 대부분의 이제 코인이 아니죠. 이제 미국 주식 나스닥이 상승을 해줬고 이 나스닥도 제가 뭐 계속적으로 반등 자리다. 이제는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어제 상당히 이 바닥권에서 좀 크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여기서 한번 튕겨줬다가 크게 바닥을 찍고 크게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가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찍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나스닥도 이 코로나 빔에 준하는 그 정도의 하락폭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코로나 터지면서 마이너스 31% 찍었고 지금은 금리 인상한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물가 인상 너무 많이 나온다, 금리 올려야 된다,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22%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대재앙에 비하면 아직 10% 정도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때랑 비교를 하면. 근데 사실 이때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그 질병, 그 다음에 뭐 자영업자부터 해가지고 기업들도 공장도 올스톱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도 닫히면서 지역도 이제 봉쇄를 하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경제에 타격이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마이너스 31% 지구적 재앙에 준하는 수준까지는 사실 빠질 가능성은 크지는 않죠. 그리고 사실 이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풀어 제낀 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고, 이제 그거를 잡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여기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들어 올렸던 거에 거의 절반 정도는 내렸다고 지금 볼 수 있는 수치까지 내려온 거죠. 여기서 이 정도 올렸다가 지금 이 정도까지 이제 뺐다라는 거는 상당히 많이 뺐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재료는 금리 인상, 오늘 몇 프로를 과연 올릴 것이냐. 오늘 새벽 3시에 파월이 0.25죠. 0.25를 올릴 것이냐. 제로로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죠. 하지만 뭐 거의 없겠죠. 0.5냐, 0.25냐, 제로냐, 이 세 개 중에서 0.25를 올릴 것이다가 거의 98% 이상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결과치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미리부터 선반영이 돼서 설레발이를 치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항상 이 지표나 차트나 이 나스닥이라는 것은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선반영이 돼버리죠. 그래서 국내 증시 상황을 지금 보게 되면은 국내 증시도 오랜만에 코스피가 1.4%, 코스닥은 2% 가까이 반등이 나왔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뭐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도 지금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갈 수 있거든요. 카카오 게임즈도 쌍바닥 찍고 들어올리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위메이드도 뭐 이제 충분히 바닥 찍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바닥 돌리는 무빙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유럽 증시도 좀 상당히 말아 올리면서 끝났고, 나스닥 다우 다 올랐다. 그리고 지금 선물 지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선물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1% 정도 US 테크 100 선물 지수도 올라가고 있다. 좀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나스닥이나 전반적인 글로벌 지수가 다 올랐지만은 이 중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국 증시인데, 항생 지수는 8%가 올라가면서 이 정도의 급의 상승이 있었나 할 정도로 심하게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힌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불확실성으로 제기되던 이 금리 인상이 드디어 뭐 올리던 얼마를 올리던지 간에 그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 면역성이 점점 더 이제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사실상 점점 더 끝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회담을 또 좀 하기로 했거든요. 저번에 4차 회담을 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그걸 이어서 오늘 몇 시간 될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 4차 회담을 오늘 이어서 한다라고 했고, 젤렌스키가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지금 침공한 지 20일째가 되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엄청난 가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토 가입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토 가입은 우크라이나가 시도를 계속 하려고는 했지만 원래 굉장히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면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순간 전체 유럽과 미국이 우크라이나로 같이 도와줘야 돼요. 근데 유럽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자기들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한다 그래서 여기를 가서 막 도와줄 만큼의 그런 어떤 그만큼 형편이 좋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국은 EU에서 탈퇴를 했어요. 왜 탈퇴를 했냐? 그 비슷한 이유죠. 뭐 이탈리아라든지 다른 이제 유럽 국가들이랑 좀 수준이 안 맞는다. 영국인데 우리가 나가겠다 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유럽 연합이라는 거는 그 유럽 내 잘 사는 국가 독일처럼, 독일이 거의 EU의 모든 것을 지금 좌지우지할 정도로 프랑스랑 독일이 쌍두마차로 이제 EU를 끌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크라이나까지 껴주게 되면은 못 사는 애 한 명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못 사는 애들을 십시일반으로 또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담감, 거기다가 우크라이나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이었다가 떨어져 나온 거고, 푸틴이 14년도에 크림을 먹어버렸죠. 크림반도를 먹어버렸던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 위협이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나토에 끼워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나토 가입이 쉽지가 않았던 거고, 러시아는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젤렌스키도 나토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한여름밤의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버티지 못하면 이게 이제 유럽에 불리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나토 가입을 포기를 하겠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러시아와의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요구하던 이 협상에 있어서 이 휴전을 요구하던 조건 중에 하나가 나토 가입을 완전히 안 하겠다라는 그 하나의 어떤 협약, 맹세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또 이제 휴전 조건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 그거를 젤렌스키가 나토 가입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휴전 협상에 있어서 좀 진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협상도 어쨌거나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일단은 4차 협상이 계속해서 16일 날 계속 될 것 이렇게 지금 발표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좀 결과치가 뭐 0.25% 올리는 것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면서 전쟁까지 끝난다라고 한다라면은 충분히 화해의 빔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쟁 터져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또 화해의 빔이 나오면은 여기까지 충분히 한번 상승 노려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를 뚫어내는 거고 계속해서 뚫지 못했던 이제 한국 돈 기준 5,500만 원을 뚫어내게 됐을 때 비트코인을 새로운 박스권으로 접어들 수 있겠다. 이 윗박스에서 놀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계단식의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패턴을 보여줄 수가 있고 지금 알트코인들도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나마 오늘 좀 빨간불이 들어오는 코인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샌드박스가 좀 잘 올라가죠. 샌드박스는 뉴스가 또 호재가 터졌는데 어떤 게 터졌냐면은 이 HSBC라는 이제 글로벌 은행이죠. 글로벌 은행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사 중에 최초다. 요런 이제 또 발표를 하면서 HSBC가 샌드박스에 가상 토지를 매입을 하고 여기서 글로벌 금융 서비스랑 스포츠 커뮤니티랑 교류를 할 수 있는 이제 메타버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샌드박스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사실 샌드박스도 워낙 바닥에서 지금 길게 횡보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다. 요런 식의 반등이 충분히 한번 터질 수 있겠죠. 비단 샌드박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지금 뭐 어제 베이직 어텐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바닥 돌리기 지금 바닥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무빙들이 좀 보이죠. 폴카닷 이런 것도 여기서 이제 충분히 떨어지고 직선으로 가다가 이제 유턴 그러니까 모든 코인들이 바닥을 이제 이런 식으로 다지는 여기 중앙 지점까지 지게 온 거 아니냐 요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최저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이제 계속 줄줄줄줄 빠지다가 바닥을 이렇게 쭉 돌리는 중앙 지점 그러니까 이제 해저 심층면에 다다랐다. 그런 해석을 우리가 또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밤에 여러 가지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이 항상 바닥을 확인할 때는 내려 찍고 다 죽이고 올리는 이런 무빙이 항상 또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도 보이죠? 이런 꼬리들. 여기도 보시면 이런 꼬리. 예, 이렇게 푹 내려 찍고 올리는 이런 악질적인 마지막 개미 털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도 지금 보시면은 시간을 최근에 굉장히 이 구간에서 많이 끌었죠. 이 구간에서 시간을 상당히 많이 끌었습니다. 이 구간이랑 비교를 해보자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여기서 이런 무빙이 나왔어요. 큰 무빙이 나왔었는데 여기는 일직선으로 길게 기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큰 횡보 기간 이후에는 결과적으로 방향이 한 번 터진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상방으로 터질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횡보를 결국 주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털고 올리는 이런 무빙이 항상 나왔었다. 털고 올리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여기가 털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최저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상.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밑으로 다시 가게 되면은 상당히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보시면은 이게 지금 현재 12시간 봉인데 12시간 봉 기준으로 크게 음봉 이후에 양봉 바로 말아 올리죠. 그 이후에 큰 상승. 여기도 음봉 뒤에 바로 말아 올리는 양봉 이후에 상승. 근데 이건 좀 작은 버전이죠. 여기서 음봉 나왔다. 그 바로 말아먹긴 했어요. 바로 말아 올리는 양봉이 터지긴 했고 그 이후에 상승은 나오기는 했었다. 하지만 바로 내려가면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윗꼬리 다는 무빙은 별로 좋은 무빙은 아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루나 재단에서 해먹고 나간 흔적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 새벽 3시 무빙이 좀 중요하겠죠. 오늘 어차피 나스닥이 저런 식으로 선물이 상승을 해주게 되면은 본장 11시 반에 이제 개장을 했을 때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좀 상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트도 어느 정도 따라서 올라가는 무빙.
그런 거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이 잘 끝나고 어느 정도 진전이 보인다. 그러면 화해의 빔이 빙롱으로 터질 수도 있다. 그런 여러 가지 기대감이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일봉상에 어제 말씀드렸던 99일선 요거죠. 요게 이렇게 좀 누우면서 요 이평선이 좀 모아지면서 99일선, 25일선, 7일선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이 위로 봉들이 올라왔을 때 정배열을 그리면서 쭉 이제 상승을 하는 대세 상승 무빙이 터질 수 있다. 근데 그 시점이 각도상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봉들이 여기를 이제 뚫어내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횡보 구간이 어느 정도 끝나줘야, 이제 개미들도 더 많이 들어오고, 알트들 펌핑도 나와줘야 이제 개미들이 쭉쭉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림도 조만간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뭐 이런 지지부진한 조정장에서 많이 좀 짜증나고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댓글로 뭐 원하시는 종목이나 분석 원하는 종목 그런 거 있으시면은 달아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뭐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그런 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저도 소통하는 방송, 소통하는 채널 그렇게 돼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과 같이 성장하는 그런 이제 유튜브 방송을 좀 만들고 싶거든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추가적인 뭐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부담 없이 성함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루나 재단에서 비트코인을 대거 구매를 했다. 물론 뭐 팩트인지 아닌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은 이 360 밀리언 달러라든지 이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걸로 봤을 때 거의 맞는 얘기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도 360 밀리언 달러의 비트코인을 이제 구매를 했다라는 것은 이 루나 재단 쪽도 바보가 아닌데 이거를 지금 가격에 저 정도로 물론 의무적으로 소각한 양만큼 사야 된다라고는 하지만은 어쨌거나 이 기관 투자자들이나 거대 고래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구간대는 이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지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 바닥권 무빙 그리고 이 구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바닥권의 무빙을 보여주고 있다. 바닥 지점에서 왔다 갔다 흔들다가 결국에는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관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주봉만 놓고 봐도 결과적으로 이제 주봉상의 저점을 많이 높여놓은 지점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고 그거를 깨지 않고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 그리고 아직까지 이때 횡보 기간 2달을 여기서 채우지를 않았다는 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테슬라나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의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37K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점을 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 사는 거는 충분히 싸게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루나 재단에서도 여기서 이제 심하게 긁었다라고 우리가 조금 볼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분들 채권왕 빌 그로스라든지 멕시코 3대 부호 리카르도 살리나스 그룹 회장도 비트코인만 소유하고 있고 매도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자기의 총 재산의 10%를 지금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이제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도 블룸버그 TV에 출연해가지고 비트코인이 5년 안에 50만 달러는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죠. 비트코인이 전 세계 모든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비트코인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나 금에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좀 장기적인 안목,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봤을 때 이 비트코인 지금 가격은 굉장히 싼 가격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고 이 구간에서 상당히 좀 횡보 구간을 하고 있고 이 패턴 자체가 이때랑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충분히 매수할 만한 구간이다.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알트코인들도 조금 더 찾아보자면은 일단 오늘은 샌드박스, 이 샌드박스가 바닥권을 어느 정도 조금 탈피해 주려는 그런 무빙을 보여주고 있고 HSBC랑 뭐 파트너십을 맺었다. 물론 저런 뉴스가 이런 바닥권에서 터지고 났을 때 이 샌드박스 혼자서 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죠. 요 분위기를 좀 더 살려주려면은 일단 비트가 또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가 좀 이렇게 쭉 가주면은 이 샌드박스도 같이 따라서 쭉 이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는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굉장히 일봉상의 흐름이나 거래량이나 이제 바닥 저점 돌리는 그런 부근에 와 있는 것 같다. 되면은 차트가 예를 들어서 바닥이라 자,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베이직 어텐션 한파 흐름 자체가 충분히 담아볼 만하지 않나. 담아볼 만하다. 베이직 어텐션
말씀을 드렸고, 베이직 어텐션이 잘 갔죠. 잘 갔고 아직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910원대 말씀드렸는데 지금 1010원까지 상승이 잘 나왔고, 베이직 어텐션도 지금 충분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저점을 이제 높여놨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준비운동 한번 돌리고, 이때처럼 한번 돌리고 쏘는 그런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구간에선 좀 눌릴 수도 있죠. 어제 오늘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좀 눌렸다가 요런 식으로 좀 눌렸다가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1인치도 움직임이 좋죠. 1인치도 지금 이때 쭉 윗골이 심하게 달았는데 그거를 다시 좀 정복을 하러 가는 그런 무빙이고, 뭐 어차피 이 친구도 충분히 많이 떨어진 이제 저점 구간에서 시총은 7천억대 요 구간에서 요때도 이제 윗골이 심하게 달고 내려왔다가 그거를 좀 회복을 어느 정도 해주는 무빙, 그리고 요때도 마찬가지 심하게 달고 내려왔다가 그걸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면 2,000원 선, 그리고 단기 2,000원을 회복하게 되면은 한번 저항 맞고 조정받았다가 컵핸들 모양을 그리면서 요 구간대까지 2,200원 라인까지도 충분히 한번 쳐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그리고 다른 코인들도 이제는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을 좀 어느 정도 이제 탈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는 느낌입니다. 물론 지금 나스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 1%나 또 오르고 있죠. 어제 거의 3% 가까이 나스닥이 오르고 오늘도 1% 가까이 이제 반등을 이제 시도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지가 이제 새벽 3시 무빙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오늘 밤 시간대까지 해서 비트가 이런 식으로 올려주게 되면은 파월이 얘기하면서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팍 한번 조지고 올라가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새벽 시간대 근접해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파월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로 새벽 시간까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이런 핑계거리를 통해서 세력들은 개미들을 털어내고, 개미들을 왔다 갔다 위아래로 털어내고 결국에는 이런 빅롱을 한번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어느 정도 기간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 거죠. 이 상당히 횡보를 이런 식으로 이런 구간처럼 횡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항상 이런 어떤 의미 있는 무빙들이 위든 아래든 터졌기 때문에 아래로 가면은 다 죽이고 올리는 그런 무빙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만약에 그냥 위로 간다, 위로 가면서 쭉 태우고 아래로 내려 찍었다가 올리는 이런 식의 무빙도 지금 대응은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새벽에 과연 어떤 무빙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뭐 주요 뉴스를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아까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오늘 협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의미 있는 결과가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많이 아시는 분이죠. 유도 스타 다리아 빌로디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유도 스타가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근데 유도를 굉장히 잘해서 역대 최연소 세계 선수권 챔피언도 했었고, 보시면은 인기가 굉장히 많은 글로벌 스타입니다. 우크라이나 선수고 유도 선수고 유도 여신이죠. 굉장한 유도 스타인데 작년에 있었던 도쿄 올림픽에서 동메달까지 땄던 강력한 선수인데, 빌로디드 이 선수도 탈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스페인으로 잘 탈출을 했고, 가족들도 다 같이 이제 스페인으로 갔는데 도복 입은 사진을 올리면서 스탑 더 워, 전쟁을 좀 멈춰줘라, 요런 이제 또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SNS를 통해서 하고 있죠. 이제 빌로디드 선수가 잘 탈출을 해서 참 다행이다, 요런 소식도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어야겠죠. 자, 우리 남성 시청자분들 좀 이제 안심하셔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이 있죠. 딜로이트인데, 이 딜로이트에서도 비트코인은 속도, 보안성, 효율성, 국경 간 결제 측면에서 전통적인 법정화폐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또 이제 평을 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궁극적으로 현재 결제 시스템을 보다 빠르고 안전함에 저렴한 시스템을 전환시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화폐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또 칭찬을 했고, 블룸버그 분석가 이제 제임스 세이파트 이 사람은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그러니까 미국이겠죠. 미국의 현물 ETF 승인이 15개월 내로, 그러니까 1년 정도 내로 승인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런 어떤 암호화폐 트레이딩 시스템을 규제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거래 정의를 확대할 수 있는 규정 변경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15개월 정도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는 것이고, 얼마 전에 있었던 바이든의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좀 연구하고
또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이나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좀 명확히 하자는 측면에서 바이든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축구 경기에서도 명확한 룰이 있고 심판이 있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스포츠가 되듯이 이 비트코인도 그런 적절한 규제와 심판이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기관 투자자라든지 개인 투자자들도 좀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고 어떤 이제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현물 ETF이기 때문에 그거를 승인을 할 수 있는 절차들이 지금 미국 상원 의원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채권왕 빌 그로스도 달러 대체제가 필요하다. 왜냐면 달러는 지금 계속 찍어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것이죠. 월스트리트 채권왕 빌 그레스도 암호화폐 거품이 조금은 껴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비트코인에 이제 투자를 했다. 왜냐면 달러의 대체제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멕시코 3위 부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살리나스 그룹 회장도 비트코인 보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알트코인들 특히 샌드박스 위주로 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코인들을 좀 따라 들어가는 거는 아직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왜냐면은 오늘 새벽에 어떤 무빙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려 찍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려 찍었다 올리는 무빙. 그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내려 찍을 때 사는 게 더 좋을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나오고 사실 이 비트코인 그동안의 패턴을 이 구간에서도 보여줬었죠. 내려 찍고 올리고 내려 찍고 올리고, 그럼 사람들이 이번에도 내려 찍고 올리겠지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누구나 예상하는 이런 무빙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냥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더 좋죠.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서 기존에 계속 못 들던 이 5,500만원 매물대를 이제 사실상 이제 터치를 해주게 되면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듯이 이 저항대라는 것도 계속 두드리다 보면은 뚫리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뚫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 못 뚫던 자리를 뚫게 되면은 그만큼 의미 있는 구간을 뚫어내는 거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도 대거 펌핑이 나올 수 있고 매수세도 상당히 더 들러붙을 수 있고, 다른 이제 개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기를 좀 희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모두가 다 아는 하방 내려찍기 지금까지 크게 2번이나 보여줬죠. 이렇게 2번이나 보여줬는데 과연 이번에도 이런 게 나오고 이렇게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가고 이 구간에서 싹 태우고 조지고 올리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구간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뭐 며칠째 여기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비트코인이 5천만원 이상대에서 조금 그 윗구간에서 좀 박스를 이제 그릴 때가 되었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예상하는 그런 그림 안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은 세력들도 진화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냥 말아올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뭐 금리 인상 때문에 숏을 하방을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숏을 다 터트리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반등이 이제 좀 쭉 터질 때 아무래도 최근에 힘이 좋았던 코인들 위주로 반등이 또 터질 가능성이 크죠. 샌드박스라든지 1인치 베이지거 텐션, 그리고 최근에 폴카닷도 지금 무빙 자체가 좀 좋은 무빙, 바닥을 좀 끝내려는 그런 무빙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런 식의 형태를 좀 그리려고 하고 있고, 여기 좀 주봉인데 주봉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주게 되면은 주봉인데 바닥에서 양봉이 이렇게 뜬다? 그것도 2주 연속으로 양봉이 뜬다? 그럼 요때 그림이랑 좀 굉장히 비슷한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폴카드도 지금 충분히 담아볼만 하다. 우리가 지금 충분히 바닥권이고, 이 바닥에서 지금 이제 한번 좀 위로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끝내려는 요런 식의 무빙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폴카드도. 그리고 체인 링크도 지금 주봉상으로 만약에 이 주봉으로 이렇게 빨간불을 이렇게 바닥권에서 띄우게 되면은 요때 그림이랑 상당히 흡사하다. 계속 떨어지다가 주봉으로 양봉을 띄웠을 때 변곡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최저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체인링크도. 그리고 엔진 코인은 NFT, 그 다음에 이 게임 코인이기 때문에 엔진,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는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알트코인들을 이렇게 주봉으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사실 뭐 폴리곤도 그렇고 에이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최저 바닥권에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좀 바닥을 이제 돌리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뭐 에이브를 예로 들자면 여기까지는 좀 무리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무리일 수 있지만 이 에이브도 그동안에 한 번도 시원하게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요런 게 요런 식으로 바닥을 돌리다가 한번 펌핑 한번 요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알트코인들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고 유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지금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제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고 뭐 물려 계신 분들도 어차피 비트코인이 쭉 가면은 다 올라가니까 알트코인들도 근데 그 중에서 좀 빨리 가는 게 있고 순서가 있는 거죠. 올라가는데도 순서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는 게 있고 나중에 가는 게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트가 가면은 다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년도 특히 뭐 사실상 지금을 바닥이라고 우리가 상정을 했을 때 요런 식으로 턴어라운드가 되게 되면은 요런 식의 그림을 뭐 그린다고 했을 때 떨어진 거 3개월 올라가는 거 3개월일 수도 있죠. 그렇게 따져봤을 때 이제 3월 지금 중순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4월이죠. 4월 5월 달에 우리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힘내시기 바라고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새벽에 어떻게 좀 과연 결과가 나올 것이냐.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어제 나스닥 반등 친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지표를 봤을 때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금리 인상 발표하고 나서 대규모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도 지금 나토 가입 안 하고 러시아랑 협상의 물꼬를 좀 틀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 소멸, 그 다음에 전쟁의 휴전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대규모 펌핑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표는 우리가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증시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긍정적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새벽에 강력한 메로나빔 요게 여러분들 이 바이낸스 선물 차트로 보면은 이게 메로나죠. 장대 양봉이. 그럼 메로나 하나 갖다 꽂으면서 쭉 이제 일봉상 이평선이 내려오는 지금 2평을 맞고 2평을 못 뚫고 있죠. 여기서 지금 쭉 이제 99일선 쭉 내려오는데 여기서 2평 못 뚫었어요. 뚫는다?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추세 반전을 하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우리도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여기 최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아래 꼬리로 말아올린 이게 비트코인 앞으로 향후 역사상 최저점을 여기서 확인을 했다.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로서 이 구간을 우리는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림 오늘 한번 이평선 한번 시원하게 좀 뚫어주는 그런 무빙 뚫고 내려와도 됩니다. 뚫고 내려와도 그 다음에 많이 안 내려오거든요. 저점 높이는 그림 흐름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황이나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매매 타점 누구보다 빠른 뉴스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저희가 다 잡아 드릴 테니까 하단에 전화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신청자가 너무 좀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또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비트코인 개떡상을 기원하면서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멘탈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